자, 실전 모의고사 2회 1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문제. 인터넷 주소에 관한 얘기 나왔죠? 인터넷 주소에 관한 거를 잘못된 걸 찾아라 봐 있는데, 일단은 도메인 이름 이런 거 있죠? 도메인 이름,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DNS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2번 URL은 인터넷 주소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URL은 뭐다? 이거는 인터넷 주소다. 이런 말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 검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보 검색할 때는 우리가 그 주소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검색어를 갖고 하는 거죠.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맞고, 세 번째는. 네 번째 나온 보기는 뭐냐면은 IP는 뭐라고요? IP는 컴퓨터에 자원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다, 고유 주소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3번이 틀렸네. 3번이.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2번 문제는 모니터에 관한 문제인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픽셀, 두 번째 나와 있는 재생률, 세 번째 나와 있는 점 간격, 이건 다 맞는 말인데요. 네 번째 나와 있는 해상도가 틀렸죠.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해상도는 뭐냐면은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나타난 숫자예요. 그러면 이 보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은 DPI를 말하는 게 DPI. 1인치에 나타날 수 있는 도트의 수를 말하는 게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그러면 DPI 수가 크면 클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자, 3번 문제는 뭔가요? 컴퓨터 범죄 얘기가 나왔네요. 컴퓨터 범죄하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단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개인신상,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금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금품횡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일 나죠. 네 번째 나와 있는 뭐 제작하는 거잖아요. 게임 제작하는 거잖아요. 캐릭터 제작하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나오죠. 물품 가격을 비교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가 틀린 겁니다.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 특징. 멀티미디어 특징은 첫 번째가 뭐죠? 쌍방향성. 두 번째가 뭐죠? 디지털이고요. 세 번째가 비선형성.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성.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대용량성. 뭐 이런 거죠. 대용량성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5번 문제는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1번에 나와 있는 VOD는 뭐죠? 주문형 비디오죠? 네. 주문형 비디오고요. 두 번째 나온 건 뭐죠? CI죠. CI라는 건 뭐죠?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에요. 컴퓨터 에이디드 인스트럭션. 컴퓨터 교실에서는 당연히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죠. 학습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나는 경영학과인데 방송통신대학교 다닌다 이거야. 그러면 방송통신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경영학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CI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VCS는 뭐죠?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가상현실은 뭐예요? 가상현실은 가상으로 꾸며보는 건데, 마치 내 앞에 내가 지금 야구 선수인 것처럼 헬멧을 쓰고 그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내가 가상으로 배트를 가지고 휘둘러 본다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보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신해 보는 거잖아요. 이건 가상현실에는 뭡니까?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보기에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것 같아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이 나왔네요.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기가 보니까는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윈도우에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한, 제공받는다. 이런 좋은 말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편하겠죠? 세 번째,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제공받으려면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백신 기능을 업데이트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를 해야 된다? 뭐 알약이라든지 또는 V3라든지 이런 등등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드라이버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라고 보니까 그렇다.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샀는데 이 프린터가 윈도우가 몰라. 그리고 인식만 시켜주면 안 되겠죠. 인식도 시켜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작동도 시켜야 되겠죠. 프린터를 인식하는 거는 PNP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삼성 프린터가 연결됐습니다. 이건 알아요. 근데 얘를 작동을 시키질 못하면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린터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윈도우즈 업데이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7번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컨트롤 C 뭐 이런 거잖아요. 1번 이거 뭡니까? F4가 뭐예요? 윈도우 창 활성화 찾기. 자, 여기에서 F4번 키 누르면 Alt F4가 종료하는 거죠. Alt A가 뭐예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라는 거 알겠는데,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 알겠는데, Alt A는 뭐야? Alt는 저 위에 있는 메뉴를 부르는 게 Alt고, 그러니까 F4번이나 또는 뭐 Alt A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검색으로 간대요. 검색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F3번 누르는 게 검색 아닙니까? 얘가 아니라 F3번 키를 누르면 이게 뭐다?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누르면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F2번을 누르면 뭐죠? F2번 키 누르면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죠.
F4번은 없어요. 없어요? F1번, F2번, F3번, F5번. 예? 여기 키보드 F4번 있잖아요. F4번 누르면 뭐가 움직여요? 윈도우상에서? 있는데 아, 기본적인 윈도우상에서는 네네. F1번은 도움말이고 F2번은 몇 개 좀 적어볼까요? F1번은 우리가 도움말이 헬프죠, 헬프. 네. 이거는 이제 도움말이고 헬프고, 그 다음에 F2번은 뭐는 거죠? F2번은 리네임이라고 하죠. 리네임, 이름 바꿀 때 쓰는 거고요. F3번은 서치, 검색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F5번은 새로 고침,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은 우리 요약집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답은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8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만드는 건데,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문서, 폴더, 드라이브에도 연결할 수 있어요. 프린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본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원본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원본을 꺼냈으면 원본이 상할까봐 원본을 숨겨놓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원본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디스크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어요. 폴더나 파일도 만들 수 있고,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고, C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어요. 9번 문제에서 이제 복사, 이동, 삭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되고,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그렇죠? 컨트롤 키 플러스 드래그를 하면 이건 복사가 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속 블럭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나?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연속 블럭을 설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는 거고. 근데 네 번째 보기에 보니까는 비연속적 데이터를 블럭을 잡을 때, 선택할 때 연속 블럭의 비연속 선택이겠지? 비연속 선택. 연속 선택 블럭이 아니라 제가 틀렸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라 그랬잖아. Alt키를 누르고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Alt키가 아니라 컨트롤이나 쉬프트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메모하고 있는 요거는 좀 그대로 공방에 올라갈 거예요. 이 파일 챗 올라갈 거니까는 거기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시스템 속성. 자, 시스템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스템 속성에 가서 시스템 보호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 뭐 이런 것들 보이나요? 자, 제어판에 가시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 이렇게 있거든요. 시스템 요거 이게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시작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 속성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윈도우 버전 있고요. 윈도우 7인지 8인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메모리, 운영체제 비트수 32비트, 64비트, 그리고 이 컴퓨터 이름, 그리고 저 밑에 정품 인증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게끔 여기 보세요. 시스템 복원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복원이 가능해요. 이 복원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느냐 마느냐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시스템 복원을 본래는 제어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여기서 시스템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시스템 복원 누르셔도 돼요. 복원이라고 하는 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가면은 하드웨어가 있나? 예. 장치관리자가 있는데 장치관리자에 가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 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꽂았는데 뭐가 충돌이 나는지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요. 이렇게. 그래 네트워크 어댑터라든지 또는 모니터 연결하는 장치라든지 여기는 모니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사운드 장치는 뭐가 되어 있는지, 또 CPU는 어떤 건지, 코어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 USB 장치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드웨어 장치관리제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성능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성능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성능이 어딨지? 원격 설정, 성능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 가면은 뭐 요 성능, 여기 고급에 있는 성능, 이 성능은 뭐라고 되냐면 시각 효과, 뭐 가상 메모리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거지 디스크 정리 이런 걸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가상 메모리,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 고급에 있는 성능 요거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가상 메모리. (11번에) 일단 10번의 답은 그렇게 들어간다. 어느 항목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11번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이거를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레지스트리. 근데 레지스트리는 일반 우리 컴퓨터는 아는 게 힘이잖아요.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요. 컴퓨터가 바보 됩니다. 레지스트리를 직접 작동시키는 시험이 있어요. PC정비사 자격증은 레지스트리를 직접 수정을 해요. 예. 근데 레지스트리 잘못 건들면 컴퓨터를 새로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를. 그래서 PC정비사 자격증도 레지스트리를 윈도우상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돌려요. 진짜로 돌리면 시험 끝나면 윈도우 새로 설치해야 되잖아. 레지스트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사람으로 말하면 이 신경구조예요. 뇌에서부터 저 발가락까지 연결되는 신경구조들이라서 잘 알면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거는. 예. 엑셀은 아는 게 힘이지만 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진짜. 내용이 기계어로 되어 있어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확인 및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예,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12번 백신. 백신의 기능이 뭐냐면요. 백신의 기능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방, 검사, 치료예요. 이게 3대 기능이에요.
백신의 3대기는. 우리 사람도 무슨 뭐 이 간염 백신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예방도 하고, 예방을 하는 거 검사나 치료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예방 주사를 맞는 거는 예방이잖아요. 근데 백신 같은 거는 예방 주사는 C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죠. 의학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 우리가 알약 이런 백신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도 되고, 만약에 걸렸으면 지가 치료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놔야 돼요. V3less는 뭐야? VS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V3 프로 노턴 안티바이러스 여기까지 좋은데 WinRAR이라고 써있죠. 윈라는 여기 지금 WinRAR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압축 프로그램이야. 압축.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백신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 후에 사용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예방 검사 치료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는 두 번째가 틀렸네요. 13번에 보면은 뭐 허브라는 말도 나오고요. 네트워크 용어들도 나와 있고 장비들도 나와 있는데, 뭐 허브라는 말은 뭐예요? 허브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저 뒤에 보이세요? 저 강의 저 뒤편에 여기 창문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게 허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IP 공유기 가정에 있잖아요. 그 뒷면에 보면은 선을 꽂는 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허브예요. 근데 허브에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스위칭 허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미 허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스위칭 허브가 빠른 거죠, 당연히. 뭐 라우터라는 말도 나오네요. 라우터. 세 번째 브릿지가 있네요. 브릿지. 이게 뭐예요? 브랜치 랜 사이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고속 네트워크라고 되는데, 네트워크입니까? 장치입니까? 브릿지는 동일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근데 증폭도 시켜야 돼요. 거리가 짧으면 네트워크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공간이 많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증폭을 해줘야 되거든. 아무리 축구선수가 힘이 좋아도 공을 뻥 쳤더니 1km까지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패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브릿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기가 조금 고속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장비죠. 장비.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뭐 리피터 이런 것도 나오고요. 세 번째가 일단 틀렸네요. 자,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와 제공하는 컴퓨터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가 있어요. 둘 다 컴퓨터라는 얘기죠. 둘 다 처리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1번에서 말하는 주종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 디스크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컴퓨터가 아니라. 피어 투 피어는 뭐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기가 주종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주종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구형 하드 디스크를 두 개 이상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쓰죠. 우리 P2P라고 하죠. P2P. 피어 투 피어. 이거는 예전에 소리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소리바다. 그 다음에 네이트 메신저, 네이톤 메신저 있잖아요. 네이톤 메신저처럼 니캉, 네캉 동등한 입장에서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거예요. 소리바다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위에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가 있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있고, 개인용 컴퓨터는 정보를 제공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걸린 거거든요. 네가 왜 서비스를 해주냐, 이거 네 것도 아닌 거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중계방송만 해주마. 그래서 회원이 100명이면 100명끼리 서로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소리바다였는데, 그것도 이제 철퇴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죠. 세 번째 나와 있는 호스트 기반이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중앙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터미널이 있어요. 단말기가 있어요. 과거에 은행 본점에 중앙 컴퓨터가 있었고, 지점에는 단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인데 그 호스트를 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기도 하지만 지금 표현하면 네 번째 보기처럼 뭐를 써야 돼요? 서버 앤 클라이언트. 서버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고요. 클라이언트는 손님이니까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인데, 지금 은행은 이렇게 해줘. 은행은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를 빼버리고 서버가 들어간 거예요. 왜? 중앙 컴퓨터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뭐 2, 30억짜리를 갖다 놓고 쓸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컴퓨터 한 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수십 대, 수백 대, 수십만 대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권역에 서버 센터가 있는데, 각 대륙마다 있어요. 서버 센터가. 아시아 대륙권에 있는 서버 센터에 25만 대의 서버가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25만 대. 25만 대가 구글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네이버는 2만 대라 그랬나? 처음에 다음이 한 2,000대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버를. 보통 서버 하나 만드는데 한 몇백만 원씩은 들어가요. 서버가 일반 PC보다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키보드, 마우스 이거는 뭐 굳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에 CPU하고 하드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서버용은. 모양새는 안 이뻐요.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이 여러분 판때기처럼 돼가지고 그 캐비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쭉 데이터, 아니 큰 건물 안에 여러 개 캐비넷이 들어가서 유리방 안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서버 센터인데,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답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나왔는데 와이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모르고. 제가 밤마다 당신의 이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르고 스펠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갖고 옆집 아저씨가 막 쫓아왔대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었죠.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한국형이네요. 뭐 외국은 와이파이를 안 하나? 와이파이 해잖아. 여기도 와이파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외국에도 와이파이가 터져야 이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는 들어보셨죠? 블루투스. 블루투스도 무선 플랫폼입니다. 무선 통신 플랫폼. 이것도 무선이에요. 무선. 근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중계기가 저쪽에 단말기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됩니까? 보통 한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보면은 그 칸칸마다 단말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만 와이파이 단말기가 달려 있으면 가운데 그 객실만 와이파이가 연결되니까 안 되죠. 방법마다 해야 돼요. 블루투스도 그래요. 우리 블루투스 이거 이어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10m 정도 거리. 벌어나면 뭐 작동 안 되는 거죠. 근데 블루투스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기술인데 그 스웨덴의 그 전설의 임금이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해적왕. 그러니까 이 군락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마다 있는 해적들을 통합을 해서 거대 왕국을 세웠대요. 블루투스라는 왕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무선 통신망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합했다라는 이름으로 블루투스를 썼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블루투스는 그냥 가까운 기기 같은 거 이런 걸 연결할 때 쓰지 그 태블릿에 있는 무선 키보드라든지 이런 걸 쓴다든지 하면 몰라도 얘를 갖고 통신을 하기는 그렇죠. 무선 통신은 맞는데 얘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RFID는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RFID. 많이 들어보셨던 데가 하이패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톨게이트 넘어갈 때, 예, 그때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 또 뭐가 있죠? NFC라는 게 있죠? NFC도 RFID 기술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IMT 2000? IMT 2000은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이 IMT 2000이니까 그런 거고. 답은 와이파이다. 컴퓨터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슈퍼냐 이제 뭐 대형, 중형, 소형, 미니,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이제 PC가 등장하죠. PC. 근데 PC는 또 어떻게 합니까? 데스크탑이냐 아니면 랩탑이냐 아니면 팜탑이냐 이런 얘기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범용이냐 전용이냐 하는 말이에요. 전용은 아날로그고요. 디지털은 대부분 범용으로 쓰입니다. 디지털은 범용, 아날로그는 전용. 네 번째가 보기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17번. 이제 메모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상 메모리는 뭡니까? 레지스터는 뭡니까? D램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네,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랬죠? 캐시 메모리는 뭡니까? CPU하고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캐시 메모리예요. 그렇죠? D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고요. 레지스터는 뭐죠? CPU 내에서 사용하는 기억 공간을 말하는 거죠. 가상 메모리는 뭡니까? 주기억 장치의 그 부족으로 주기억 장치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원이 오프가 되면은 내용이 지워진다. 일반적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니까 일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일부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근데 소속은 보조기억 장치 소속이지만 하는 역할은 주기억 장치처럼 하는 거니까 전원이 꺼져버리면 윈도우를 껐다 켜게 된다든지 하면은 이 가상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져요. 소속이 주기억 장치 소속이라.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버퍼라는 말이 있어요. 버퍼. 영어로 버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버퍼 메모리는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캐시 메모리도 버퍼예요. 캐시 메모리도 버퍼입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다 버퍼라고 부르고요. 하드디스크에도 캐시 메모리가 있죠. 버퍼가 있고, CD롬도 버퍼가 있고, 프린터기에도 버퍼가 있어요. 이 프린터기 얘도 버퍼가 있습니다. 왜? 주기억 장치에서 프린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프린터는 얼마나 느립니까? 주기억 장치는 빠른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죠? 스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프린터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폴은 CPU의 속도하고 프린터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빌려 써서 스폴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폴을 이용해서 프린터로 전달하다 보니까 프린터도 공간이 있어야 인쇄가 되거든요. 저장 공간이 있어야. 근데 걔도 아무래도 느리다 보니까는 버퍼를 둬서 프린터하게도 다 사용을 합니다. 답은 가상 메모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18번에 자기 디스크 이 타임에 관한 거는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넘어갈게요. 19번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채널이라는 말이 나와요. 채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DMA라는 말도 나와요. DMA. 채널은 뭐 하는 거예요? 채널은 CPU로부터 입출력 장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거 다 입출력 장치잖아요. 모니터 같은 거. 그런데 모든 거는 다 CPU가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CPU가 회사로 말하면 회장님, 사장님인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회장님도 오후 나와서 경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계단 청소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택배 배송 업무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따로 직원을 선발해서 사용하자 이거지.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CPU로부터 직접 회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매번 물으면 회장님이 그때그때마다 결제하고 불편하니까 부사장들 있잖아.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잖아.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처럼 입출력 장치를 제어해주는 애가 채널이고요. DMA는 뭐냐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 관리. 이것은 답이 채널이죠 뭐. 자 20번 윈도우 7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윈도우 7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작업 표시는 뭡니까? 작업 표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홈페이지가 뜨네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용자 계정 어디로 들어갔는지 C 드라이브에 갔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잠겨 있다 할지라도 갖다 대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얘를 끌고 내려오는 게 잠근 거지 못 끌고 내려오는 거지 보이죠.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표시를 잠금을 지정한 상태에서는 미리 보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고 미리 보기가 표시된다. 예, 작업 표시에 있는 잠금 기능 이거하고 상관없이 미리 보기는 다 돼요. 예, 그거는 조금 어색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엑셀 1번 자 학번의 세 번째로부터 학번의 세 번째 또 네 번째 자리가 10이면 국문학과를 가고요. 20이면 영문학과고요. 그 외에는 기타 학과를 가래요. 그러면 지금 학번이 어디 있냐면 A의 두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A의 두 번째. 그럼 여기다가 이제 C의 두 번째는 뭐라고 쓰느냐는 물어봐야죠. if 중간에 꼈지 않습니까?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이렇게 두 개를 꼈잖아요. 그러니까는 MID 함수를 써서 이렇게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세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아니라 세 번째에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니까 10이 되겠죠. 얘가 다음편에 10이면 그럼 뭐라고? 그럼 너는 국문학과로 가라. 아니면 영문학과인지 기타학과인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if MID A의 두 번째 있는 세 번째 두 개가 20이면 그렇다면 너는 영문학과를 가라. 그것도 아니면 기타학과를 가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레프트를 썼어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자르는 거예요. 왼쪽에서 자를 수 없죠. 왜? 세 번째, 네 번째를 자르니까 중간에 낀 걸 잘라야 되잖아요. 레프트를 못 자르고 라이트는 또 오른쪽에서 몇 개 자르는 건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중간에 낀 건데 오른쪽에서 무조건 자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세 개를 자르라고 했어요.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야 되는데
A의 두 번째 콤마 2,3이라고 쓰면 두 번째에서부터 세 개를 자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보기가 잘못된 거죠. 답은 현상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하는 네 번째 보기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자, Vlookup 함수가 나왔어요. 자, Vlookup 함수는 필기 실기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꼭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Vlookup하고 Hlookup하고 차이가 뭐예요? Vlookup은 참조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이고 얘는 참조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V가 버티칼이고 H는 허리전탈이니까 가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조 영역을 쓰고 그 다음에 참조 영역에 몇 번째 요소를 찾아올 거냐 하는 걸 쓰는 건데 지금 품목 코드라 그랬죠? 품목 코드 B3라고 하는 품목 코드를 가지고 쓰는 거 이건 다 맞네. 근데 참조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B의 17번째부터 D의 20번째까지인데 반드시 달러가 들어가야 참조하기 수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같은 B17에서 D20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C17서부터 D20이잖아요. C17은 어딥니까? 연필부터 찾는 거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품목 코드잖아요. 품목 코드를 찾으면 당연히 Vlookup 테이블에서는 품목 코드부터 블록이 들어가야 돼요. Vlookup에서는 Vlookup 여기에 찾는 값이 나오고 여기 참조표가 나오고 여기 순번이 나오고 옵션이 나오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품목 코드잖아요. 그럼 참조표의 첫 번째가 품목에 들어가야 돼요. 품목 코드가. 자, 참조표의 첫 번째는 반드시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은 Vlookup에 있는 참조표가 품목과 단가잖아요. 품목과 단가잖아요. 근데 찾는 값은 품목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지. 블록의 첫 번째 요소가 반드시 찾는 값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이게 1번과 2번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품목 코드가 없잖아. 품목과 단가만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품목과 단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표가. 근데 세 번째 요소를 찾아오라고 했잖아. 품목 코드가 첫 번째, 품목이 두 번째, 단가가 세 번째인데 1번과 2번 보기는 품목과 단가만 블록 잡아놨으니까 참조 순번은 1번, 2번 밖에 없단 말이야. 인덱스 번호가. 근데 세 번째 인덱스는 없거든. 그러니까 1번, 2번은 잘못됐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네 번째처럼 달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세 번째에 단가 하나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14번째 줄까지 쭉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조표는 달러를 넣어준다. 일반적으로 참조표는 절대 주소로 표기한다. 절대 주소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거지. 달러 A에 달러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된다. 표가 어려운 거.
얘는 실습을 우리가 많이 못했잖아요. 많이 못한 게 아니라 못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습을 좀 해보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실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고 나면은 이 스프레드치 일반 이론 정리는 또 빨라요. (23분)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이중축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축은 뭐냐면 왼쪽에 주축이 있고요. 주축이 있고 오른쪽에 보조축이 있어요. 아래쪽에 주축이 있고 위쪽에 보조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로막대니까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지만 가로막대로 보면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눠져요. 근데 항상 왼쪽 아래가 주축이에요. 왼쪽 아래가. 그러니까 여기 최은진이라는 사람의 앞에 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 부분, 그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0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0서부터 400까지 되어 있는데 엑셀과 PC 상식 두 과목을 봤어요. 그래 총점은 두 개를 더한 게 총점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최은진하고 정중하고 한겨울이라는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차트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과목별 총점은 뺐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100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는 엑셀과 PC 상식이고 오른쪽에 0점에서 400점까지 나오는 그 숫자 보조축은 총점이 보이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점 계열이 이중 차트로 표시된 상태이다. 이중 차트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중축이라고 보는 거 맞죠? 이중축인데 왼쪽은 주축, 즉 엑셀과 PC 상식 점수는 주축에 표현되고 총점은 보조축에 표시가 되는 거죠. 보조축. 설명이 조금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갑축 서식을 선택하여 최소값을 0, 최대값을 400으로 설정한 상태이다. 총점 계열의 레이블 값이 표시된 상태이다. 예. 이중축 차트는 특정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 왼쪽을 주축, 오른쪽을 보조축으로 해서 표시해 주는 데 사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뭐예요? 잠시 딴 생각을 해서 잘 설명을 못 들었어요. 1번은 총점 계열이니까 총점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보조축을 한 거예요. 네. 이중 차트로 표시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차트라고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니까 왼쪽이 주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근데 이중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는 빵점 맞고 영어 점수는 100점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 직책별 인원수하고 평균 급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회사의 인원수가 과장님이 120만 명 이러진 않잖아요. 직책별 인원수를 봤더니 과장은 20명, 부장은 10명인데 평균 급여는 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럴 때 왼쪽에는 A라는 숫자, 오른쪽에는 B라는 숫자를 써서 그렇게 보조축을 쓰는 거예요. 어떤 놈이 국어는 빵점 맞고 영어는 100점 맞았다 그러면 어차피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보조축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두 과목이니까 끽해봤자 200점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총점만, 개인별 총점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별 총점을 보조축으로 넘겨버린 것 뿐이에요.
총점 계열이 이중 차트로 표시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 차트가 아니라 보조축으로 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보조축. 그것도 가로에서 보조축이라고 쓰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갑축 서식을 이용해서 씁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엑셀에서 뭐야, 얘 또 왜 또 내려와 있어? 올라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런 거죠. 자,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차트를 만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광고 시간은 30, 방영 일수는 15, MD는 뭐 12, 숫자 차이가 이렇게 120 이렇게 되면 여기는 100만, 200만, 300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얘를 어디?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조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별도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광고 시간이나 방영 일수나 MD는 어디를 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축을 보는 거고 제작 비용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거고 숫자는 어떻게 돼요? 축서식에 가서 축서식이죠. 여기는 이 갑축이에요. 여기는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항목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갑축이라고 해요. 갑축. 근데 보조갑축이에요. 여기는 주축이고요. 주축이고 여긴 주축이고 여긴 보조축이에요. 보조갑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책에서 지금 갑축 서식을 선택하여 최소를 0, 최대를 400으로 설정한 상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조축은 0에서 400이 맞고 주축은 어떻게 돼? 0에서 100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표시가 된 거죠. 지금 표기 자체가 주축, 보조축 이런 말도 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고 이중 차트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두 번째가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총점 계열은 레이블이 표시가 된 거는 맞습니다.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을 추가해주면 값이 표시된 상태다. 이건 맞는 말이고 특정 계열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이건 맞는 말이고 이럴 때 지금 보시면 방영일수 빨간 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차트를 꺾은 선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꺾은 선으로 바꾸면은 보시다시피 뭐야 이거죠. 여기요. 얘를 꺾은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다 보면 여기 있는 김정식이나 이런 김정식에는 광고 시간 방향일수 MD는 왼쪽에 있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꺾은 선은 오른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가려버렸잖아요. 이게 방향일수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얘는 가로막대로 해도 되나요? 이래도 될 수 있겠죠. 아래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작 비용 MD나 방영일수는 세로 막대고 이 제작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막대로 보이는 거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중축이에요. 혼합형이고 아까는 혼합형은 아니고 그냥 이중축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중축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는 꺾은 선을 이용해서 이중축 혼합형을 보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수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는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놔라 위쪽에 둬라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아까는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이중축 혼합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자, 차트에다 문자를 넣고 싶어요. 이 차트에다 문자를 여기다 글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멋져불어 이런 걸 쓰고 싶어. 그럼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여기다 찍어가지고 멋져요 라고 쓰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차트 속에 글자를 이미 제목을 따로 넣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제목을 넣어라 그러면 제목이라는 기능이 있고, 뭐 축제목도 있어요. 축제목, 여기다 축제목도 넣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축제목에 가서 가로 축제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쓰면 축제목에 들어가는 거. 누구로 도망갔대? 이름이라고 쓰면은 여기 이제 축제목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값, 자료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는 쓰는 공간이 있어요. 이름 쓰는 다는 공간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임의의 글자를 쓰려면 레이블에 가서 차트 도구에 가는 레이블에 가서 따로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텍스트 상자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등을 추가하거나 문자를 수정할 수 있다. 범례를 추가해요? 범례는 있는 거를 쓰는 게 범례인데? 차트 제목은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해요? 광고 시간을 수정합니까? 어떻게 수정해요? 광고 시간을? 이거 수정을 못하죠. 예. 차트 제목은 수정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제목 없음 이거 쓰면 글자가 바뀌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범례 이름은 범례는 못 고치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했어요.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인쇄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제가 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었어요. 차트하고 다 보이죠? 이렇게. 근데 제가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면은요, 얘만 나와요. 자, 이렇게 차트를 인쇄를 걸면은요, 얘만 나온다고. 시트를 선택했어요. 시트를 선택하면은 같이 나오는 거고요. 네. 차트만을 선택하면 차트만 인쇄가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차트에 보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좌우상하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문서 내용을 바로 인쇄도 들어가죠. 여기서 인쇄, 그럼 바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너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가 A, B, C, D 같은데 여백을 넣으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넓혀요. 여기를 넓어졌죠. 그렇죠. 그럼 화면에서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넓혀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좁히면 이름란은 좁아졌죠? 이름란 좁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다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쇄 대상에서 그림 개체를 제외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삽입에 가서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이런 그림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한도 끝도 없네. 작아도 작아졌네. 자, 이렇게 놨어요. 인쇄를 걸면 어떻게 되죠? 인쇄 나오겠죠. 이게 빼고 어떻게 인쇄? 인쇄하려고 넣었잖아. 근데 왜 빼? 못 빼지. 예. 그런데 인쇄 설정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건 있어요. 인쇄할 때 프린터기마다 이제 안에 속성들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빠르게 인쇄하는 거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없나요? 토너 절약 뭐 이런 거라든지 사용 안 하면 사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하면 토너 절약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흐리게 인쇄가 됩니다. 빨리 인쇄가 돼요. 예. 여기에 지금 뭐 에코 미리 보기 이런 거 아니고 워터마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 뭔지 아시죠? 여기다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쓸 수 있나요? 워터마크를 내가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추가해볼까요? 추가가 되나? 아이, 추가가 안되네. 예를 들어서 손대지 마세요, 이건 우리 회사에서 인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아래 한글에서 워터마크를 넣어서 인쇄해버리면 돼요. 그건 상관없고. 그러니까는 그림 개체를 제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인쇄하라 그러면 그림들은 빠지고 인쇄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쇄를 제외한다 이건 아니고요. 어차피 는 거니까 인쇄를 하는 거고요. 26번 길버대학교에 다니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A 혹은 B 이거죠. A이거나 B이거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의 줄을 달리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학교가 있고요, 여기가 거주지가 있는데, 학교는 길벗 대학교고요, 거주지가 강남이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강남에 거주하는 길벗 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가 내려 있거나 이렇게 서로 달리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 돼 있으면 길벗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거나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항목 이름은 저 위에 엑셀에 있는 이거죠. 성명, 도소매, 정가라는 항목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그 자리에다 두는 거고, 조건을 쓸 때는 위에서 쓰는 거죠. 1번은 뭐냐면 길벗 대학교에 다니면서 거주지가 강남인 학생, 이런 걸 찾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27번 엑셀에서는 여러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워크시트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데이터라는 말은 뭐예요? 뭐 메모장으로 작성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엑셀로 불러오는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1번 커마 2급에 있네요. 이렇게 성적 분석이라고 있네요.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게 구분기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동글뱅이 들어가 있죠? 학번, 뭐 동글뱅이, 이름 동글뱅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들어가면 이게 탭 기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탭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가져와라 그러면요, 보세요. 데이터가 쫙 분리가 돼서 들어와요. 또 다른 방법은요, 요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데이터. 이거는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 사원 이름 컴마, 부서명 컴마, 판매금액 컴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착 벌어져요. 그럼 가져와라 이거죠? 여기다 가져와라 그러면 착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요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거예요. 자,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고요, 구분기호예요. 근데 사이사이 빈칸이 들어있죠? 사이사이 빈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백. 탭은 아니니까 뭐 빼도 넣어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경력란은 가져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경력란에다 클릭해 놓고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 얘는 안 가져와요. 일반 그럼 가져오는 거고요. 가져오지 않으면 그럼 열 건너뛰기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메모장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제가 직접 불러와 볼게요. 아까 요거 있죠. 사원이금 계산표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이거.
얘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컴마로 뜯어져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그때는 이미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를 해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선택하는 순간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홍길동 쉼표 일침에 쉼표 임꺽정 이렇게 쓰면은 쉼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나눠 가지고 뭐로 쉼표로 넣어주면 구분되잖아요.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또 다른 방법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져오면 너비가 어떻게 돼요? 너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지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데이터 중에 보니까 요거 성적 분석이 있는데, 얘를 한번 직접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요, 열기를 눌러서 엑셀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을 가져와 볼 거예요. 모든 파일을. 우리 커말 실기는 이렇게 해요. 자, 떨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성적 분석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지금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여기다. 딴 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결과가 다른 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는 거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겠죠?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겠죠? 알아서요. 알아서 너비가 조정이 안 되는 거고, 있는 위치 그대로 붙는 거잖아요. 좁은 데는 좁게 붙이고 넓은 데는 넓게 붙을 거죠. 근데 직접 불러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알아서 조정이 돼 버렸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복사해서 붙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되고, 별도로 불러와 가지고 결과를 복사해서 그거를 붙여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엑셀만 가져오는 건 이 텍스트 파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상에 갔더니 어떤 자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으로 쓴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으면은 제 홈페이지가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여기 가져올 게 없죠. 여기는요, 데이터가 다 이 모양이라서. 근데 어느 데이터에 가면, 어느 홈페이지에 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직접 가져오는 게 이제 웹에서 가져오는 거고, 기타 원본은 뭐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든지 뭐 XML이라든지 이런, 우리는 안 배웠지만 1급에는 간혹 나옵니다. 다 나오진 않고요. 그 중에 뭐 퀄이 정도만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느낌표는 제시된 구분기호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파일을 불러올 수 없다. 느낌표는 제시된 구분기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열 데이터 서식에 포함 안 함을 선택한다. 느낌표는 제시된 구분기호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구분기호에서 기타를 선택한 후 느낌표를 입력한다. 뭐예요?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적 분석에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거 말고 아까 쉼표 있었죠? 쉼표. 요거. 자, 이거를 제가 바꾸기, 쉼표를 느낌표로 할 거예요. 느낌표로. 그럼 다 바뀌었죠? 느낌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여기다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를 나눠야 되는데 느낌표는 없잖아요.
탭도 아니고 세미콜론도 아니고 공백도 아니잖아요. 기타에다 찍고 느낌표를 딱 찍으면 느낌표별로 벌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표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네 가지 중에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에다 선택을 하고 느낌표를 찍으면 느낌표를 기준으로 알아서 짠짜르잔 벌어진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번 데이터 구름 및 윤곽기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세 개를 제가 그룹을 지으려고 그래. 그룹이 됐나요? 저기 1, 2 있죠. 1, 2 1번 누르면 뭐가 돼요? 그룹이 됐고 2번 누르면 풀어지죠. 만약 1, 2, 3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을 누르면 전체가 되고요. 3번을 누르면 뭐가 될까요? 개별로 나오고요. 중간에 낀 걸 누르면 그룹별로 나올 거예요. 아까 부분합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저 부분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블록을 잡아서 부서별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부서별로 직급성의 합별을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격리팀, 관리팀, 기획팀, 인사팀이 두 개 있잖아요. 부분합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1번, 2번, 3번 보이죠? 1번 누르면 뭐예요? 전체 합계가 나오고요. 3번 누르면 개별 합계가 나오고요. 2번 누르면 부서별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정보를 숨기려면 어떻게 돼요? 1번 눌러요? 3번 눌러요? 3번 누르면 개별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 1번 누르면 휙 줄어드는 거잖아요. 축소되잖아요. 1번 눌러야죠. 근데 3번 눌렀으니까 안 되는 거죠. 1번은 전체 숨기기. 전체만 모여라 이거죠. 그 전체 계산한 것만 모여라 이거고요. 2번 누르면 뭐가 된다? 그룹별 계산한 것만 모여라 하는 거죠. 3번 누르면 개별적으로 모여라 하는 거고요. 여기 2번 누르면은요. 2번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사팀 좀 볼까? 그럼 인사팀만 쫙 벌어지거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번 누르면 다 보이고 3번 누르면 다 보이고 1번은 다 가리고 2번은 그룹별로. 29번 데이터 통합은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뭐 서울지역 블록 잡고 부산지역 블록 잡고 해서 범위 추가 해가지고 왼쪽 열 첫 번째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가 뭐예요? 이거를 데이터표라 그래요. 데이터표.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표. 한번 샘플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데이터표 문제가 14번 문제에 있을래나? 여기 있다. 네? 14번이 아니네. 13번 12번 아니 뭐 문제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시면은 25만원을 가지고 10.75%로 10.75% 적금 이자를 주나 보죠. 오, 거기 가야겠네. 그래서 2년간 적금을 하면 666만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25만원이 아니라 이제 금액이 들어가 25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35만원도 있고 65만원까지 매달 내가 적립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는 내가 납입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럼 25만원에 2년간 납입하면 요거 금액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55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얼마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특정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표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 보세요. 함수 결과가 있잖아요. 수식이 있잖아요. 얘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어도 돼요. 이렇게 붙여넣어도 되는데 복사해서 붙이기 귀찮으니까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되지. 나도 너랑 똑같다라고 가리키면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이렇게 블록 잡고 가상 분석의 표에 가서 여기 행이 어디입니까? 행이 이건가요? 금액이 행이죠? 여기서 금액이 이겁니까? 행. 이 표의 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25만원, 30만원 그거 아닙니까? 열은 어디에요? 이 두 해서부터 10회까지 되는 거 요거죠? 연이율은 변동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를 제가 보기 좋게 제가 쉼표 스타일로 찍어 버릴게요, 그냥요. 그러면 666만 714만원 맞고요. 매달 5만원씩을 더 추가하면은 35만원 40만원 되면 이제 2년 후에는 1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매달 4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만기 적금이 어떻게 돼요? 적금 만기가 8,5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적금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표를 가지고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65만원씩 내면 좋겠네. 10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얼마다? 1억 3,900만원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내겠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X축, Y축 해가지고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데이터 표라 그래요.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 표. 1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름표를 가지고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함수는 합계, 뭐 개수, 평균, 최대값, 뭐 최소값 뭐 이런 거 있었죠. 중간값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답은 첫 번째가 되겠고. 30번에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지금은 여기 개발도에 가보면 요거 있어요. 여기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는 단추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콤보 상자라고 부르고 1번이 답이네 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확인란. 확인란에 저 끝에 동글뱅이는 옵션 단추라 그래요. 라디오 버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뭐 선택 이렇게 가입할 때 보면은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그럼 이름 입력하고 마지막에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전송되잖아요. 그게 1번 요거예요. 단추. 그다음에 콤보 상자는 요거예요. 콤보 상자는 요건데 이게 콤보 상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대가리 없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콤보 상자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이게 콤보 상자라고.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그림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그 세 번 C 옵션 단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귀하의 학력을 선택하십시오. 고졸, 대졸, 중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고. 스크롤 막대는 뭐예요? 이게 스크롤 막대 이거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스크롤 막대겠죠. 스크롤이라는 거는 화면이 움직이는 게 스크롤인데 여기는 그런 거 있나? 여기도 스크롤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얘랑 좀 다른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요. 엑셀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데
몇 개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30번에 1번에 그 단추, 뭐 콤보 상자, 뭐 옵션 단추,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옵션 단추라고 되어 있고, 옵션도 우리말은 아닌데 라디오 버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기능에서는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있었죠. 요 세 번째 거 요거 확인란 체크박스. 귀하의 취미를 고르시오. 다중 선택 가능합니다. 그럼 독서, 여행, 뭐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체크박스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확인 단추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31번 데이터 입력에 관한 기능이죠. 데이터 입력에서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날짜와 시간도 오른쪽, 그렇죠? 메모 좀 할까요? 31번에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오른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어디에? 왼쪽에 들어가고요. 오류 발생하거나 논리적인 값은 가운데 들어가요. 에러가 나거나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논리적인 값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음 키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특수기호가 나오죠. 특수기호. 기역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누르는 거. 미음 눌렀다 끼고 한자 키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옵니다.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쉼표가 들어가면 글자, 빈칸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빈칸. 숫자 1, 2, 3 빈 한 칸 띄우고 그렇게 6, 7, 8 그렇게 되면 글자가 되는 거죠. 숫자에는 빈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하면 보세요. 수식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수식 입력줄에. 결과는 셀에. 자, 수식을 입력했어요. 수식을 입력하면 결과는 어디에 나온다? 셀에 나오고 수식은 어디 나온다?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 여기 윗줄을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 그래서 결과는 셀에 남고 그 수식 자체는 수식 입력줄에 보인다. 근데 세 번째 줄 뭐라고 했냐면 수식의 결과는 셀이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 표시된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거꾸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동 채우기 32번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A 두 번째에다가 3이라고 써있네요. 3. 자, 얘를 자동 처리하고 쭉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 채우기하고 내렸어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여기 점 보이시죠? 점. 여기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거기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되고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보통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 채우기에는 달라요. 자, 2를 쓰고 3 썼어요.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그런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그땐 또 복제가 돼요. 두 개일 때는. 하나일 때는 증가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요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두 번째다가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하면 3, 4, 5, 6, 7, 8 이렇게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답은 5가 되겠죠. 5가 됩니다. 자, 33번은 셀 포인트 이동하는 건데요.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제일 첫 번째로 가요. 여기 있다. 아무 데 있다. 자, 홈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홈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건데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는 거고 엑셀에서는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34번 A 첫 번째 셀에 난수를 발생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난수라는 말은요, 는 RAND 가로 열고 닫고 이게 난수예요. 보세요. 난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기. 난수는 여러분 난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난수표 0과 1 사이에 실수가 있는데 0.0001도 있고 0.99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게 난수라 그래요. 임의의 수를 발생하는 게 난수인데 이때 F5번 키를 누르거나 정정 F5가 F9번인데 제가 F9번은 못 누르고요. 제가 요거를 엔터를 다시 치면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요. 이렇게 바뀌는데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에서 값을 실행했더니 계속해서 재계산된다는 거죠. 재계산.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이때 두 번째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잠깐만.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였어요. 그럼 얘랑 쟤랑 달라요. 지금요. 그죠? 복사해서 붙였는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옵션에 가서 수식에 가서 수동을 하고 복사해서 붙이면 뭐가 돼요? 똑같아. 얘를 복사해서 붙였는데 여기다 붙이면 얘랑 똑같아요. 다 똑같죠 지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놓고 쓰거든요. 자동으로 놓고 쓴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쟤하고 달라지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오래된 거 있죠. 성능이 안 좋은 애들. 걔네들은 뭐를 바꾼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얘가 버스 요금이 1,500원인데 제가 이거를 1,700원으로 바꾸면 바뀌죠. 여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얘를 건드니까 바뀌잖아요. 근데 얘를 바꿔도 얘가 안 바뀌면 좋겠어. 이 컴퓨터가 느려서 뭐 하나 바꾸면 계산하는데 오래 걸려. 그럼 얘를 수동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얘를 수동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죠. 그렇죠. 이때 이 수식을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이 공식에 의해서 바뀔 거 아닙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버스 요금이 바뀌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바뀌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수동으로 해놓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럼 수동으로 바꿔놨는데 그럼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 F9번 키 눌러야 돼요. 수동 재계산이라 그래. F9번 키가 엑셀에서. 근데 저는 F9번 키를 누르면 동영상 강좌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얘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의 초기 버전들은 컴퓨터도 성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펜티엄 이런 게 아니라 286 뭐 이런 거 썼을 시절에는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막 계산이 돼버리면 버거워하거든. 그래서 보통 수동 재계산으로 다 수동으로 바꿔놓고 데이터 다 고쳐놓고 나서 F9번 키 탁 누르면 한 방에 계산이 끝나버리겠고 그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이동 복사. 시트를 복사하면 현재 시트 왼쪽에 복사된다. 해볼까요? 무작정 따라하기를 제가 복사. 아닌데? 끝으로 복사할 수도 있는데? 끝으로도 갈 수 있잖아. 시트를 복사하면 컨트롤 킬체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돼요.
그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죠. 항상 왼쪽에 복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를 삽입 그러면 왼쪽에 가는 거고, 삽입이라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 놓고 제가 삽입을 걸으면 왼쪽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잘못 표현된 거겠지. 샵 콤마 샵샵 0.00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234.57 되겠지. 0.00이니까 소점에 두 자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5678이잖아, 소수점 이하가. 그 56만 자를 수는 없지. 반올림해서 57이 되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자릿수를 정해라, 그렇게 줄여라 그러면 반올림이 돼요. 답이 네 번째가 맞는 말이고요. 37번. 지금 성명, 직급이나 급여액은 병합이 돼 있죠. 블록 잡아서 병합 취소하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병합이 돼 있는데,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옆으로 세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병합을 취소하면 돼요. 셀 병합을 취소하면은 맞춤에 가서, 맞춤이에요. 보호가 아니라 맞춤에 가서 셀 병합을 취소를 하면 따로따로 다 나오죠. 조금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거 눌러도 돼요. 다시 병합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취소하고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조금 전에는 제가 셀 서식에 가서 얘를 취소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네. 얘 따로, 얘 따로. 자, 병합하면 얘는 하나, 여기 색깔이 하나, 여기도 색깔이 하나, 여기도 색깔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병합을 취소하면은 따로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답은 셀의 맞춤이 아니라 병합을 취소하는 거죠. 지금 셀이 병합된 거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예. 38번. 자, 이거는 뭔가 보세요. 지금 90 더하기 90이고 80인데 이 두 개를 더해서 보세요. 이 두 개를 더해서 170이 됐어요.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어도 참고하세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지금 합이 나왔는데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지우면 0이지. 여기는 0이니까 두 개 더했으니까 80, 그 앞에 있는 건 빠지고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7이라고 나온 결과에다가 지금 C의 세 번째는 그 영어 점수 91을 빼니까 (95를) 뺀 거죠. 95. 92만 남겠지. 앞에 있는 숫자를 뺐잖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뺀 거죠. 95하고 92가 있는데 얘를 지우면 당연히 92만 남지. 비어있는 거는 0이니까.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몰라. 39번. C 첫 번째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는 B의 첫 번째 나누기 2의 첫 번째를 했어요. 2의 첫 번째 달러가 들어갔네. 달러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얘는 1 나누기 2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만약에 2면 이거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C 세 번째로 정정. 얘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내 왼쪽에 있는 거랑 저기 2의 첫 번째 거랑 나누라 그랬는데 얘를 복사해서 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끌고 가면 밑으로 끌고 내려갔죠? 복사하라 그랬나요? 복사? 이렇게 데려가 해볼까? 이렇게 됐네. 얘는 왼쪽에 있던 애니까 내려가면 얘도 따라가는데 E1은 달러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자 보시면 왼쪽 거라는 거하고 2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파랗게 돼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달러라는 표시가 없고 2의 첫 번째 녹색은 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아무리 자꾸 비벼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B1 여기 파란 거 B1이라고 하는 얘는 달러라는 표시가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쭉 데려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내 옆에 있던 애기 때문에 내 옆에로 참조를 해요. 근데 이 원은 어떻게 해서요? 달러라는 표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못질 박아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답은 B의 세 번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셀 참조해가는 거를 또 학습을 해야만이 이해가 잘 될 문제라서 좀 어렵고 40번에 STD EV는 표준 편차고 VAR은 분산인데 이런 걸 시험에 이게 맞았다 틀렸다 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요. 파워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봐야 돼요. 거듭 제곱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는 파워 2,3 그러면 2의 3승 8 되는 거예요. 2의 3승. 이거를 수학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2 거듭 제곱 3 이렇게 써요. 이건 수식이고요. 연산자고요. 연산자고 얘는 함수고. 근데 라운드 업 하면 올림이고요. 라운드 다운 하면 내림이고 라운드 하면 반올림입니다. 그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쉽게.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라운드 반올림. 네 번째가 조금 어리숙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를 우리가 틀린 거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열심히 해요.